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얼마 전에 드론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난주에 국방장관이 군대가 동호회 무인기 기술을 공유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호회 활동으로 쌓은 기술을 국방부에서 흡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한 셈이겠죠? 예.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토종여우 번식 사건이었습니다. 이 명문대 교수도 방법을 몰라서 쩔쩔맸는데 개장수 하시는 분이 번식에 성공시켰죠. 이게 유명한 에피소드죠. 그렇죠. 뉴스에도 나오고 했죠. 네. 그 민간에서 쌓은 기술로 관을 도운 예는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냥꾼들이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 규모를 파악해서 좀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때 병력수에서 뒤에서 2등이 황해도였는데요. 8,800명이었습니다. 근데 꼴찌는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심지어 황해도의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2,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강원도 꼴짜기는 산책이 많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산책은 사냥꾼입니다. 그 사냥꾼들이 일당 100이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냥 자체가 전투 기술이죠. 그렇죠. 실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창에 사는 사냥꾼 서인손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임나한테 혼자서 외병 20명을 화살로 맞췄는데 그중 하나는 장군급이었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뭐 동호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늘 훈련하는 전문 군인들보다 더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이런 뜻이겠죠. 예. 100여 년 전에 기록도 있습니다. 병인 양요 때 1866년이죠. 네. 사냥꾼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때는 포수들입니다. 활이 아니고요. 무기는 좀 뒤처졌지만 사냥에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로 프랑스 군인들을 압도했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요, 서구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래요? 1870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프랑스가 조선에서 겪은 재난은 서구 열강들의 약화의 증거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기술을 아시아가 흡수해서 이제는 유럽과 당당히 맞설 만큼 실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유럽 세력이 움찔했을 정도로 큰 사건을 포수들이 일으켰네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평범한 백성의 활약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기록은요, 고려의 항몽 전쟁기에 등장합니다. 뭐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난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고려가 항복했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 집단에 맞서서 무려 30년이나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저항 의지 또는 애국심이 정말 대단했던 거네요. 예, 이 몽골군이 사실은 악마의 군대였습니다. 그렇죠. 항복하면요, 탈탈 털어서 가져가고 저항하면 진짜 다 죽였습니다. 몽골이 침략한 뒤 고려 중앙군과 첫 전투를 벌인 곳이 황해도 해주였습니다. 몽골 기마병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란 고려군들이 일시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몽골 기병이면 유럽의 기사들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군인들이잖아요. 예. 전투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예, 근데 뜻밖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산의 초적으로 종군한 두 사람이 몽골병을 쏘는 대로 엎어졌다. 관군이 이 기세를 다 폐주시켰다. 마산은 지금 경남 마산이 아니고요. 현재 경기도 파주입니다. 네. 근데 초적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초적은 산골 도적을 말합니다. 제 생각에 이분들이 나쁜 짓도 좀 했겠지만 사냥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역사의 실제 기록이 아니었다면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충주성에서는 조금 슬프고도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죠? 몽골군이 내려오니까 지배층들이 모두 달아나 버립니다. 양반들이. 그 소위 잡것들이 싸워서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뭐냐면 노군, 잡류들, 이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화가 나는데요. 그렇죠.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위험할 때는 제일 먼저 내빼고 이거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 1232년 12월에 벌어진 처인성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뭐죠? 몽골군 최고 사령관이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 처인성에 죽었다는 게 좀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거의 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전체 둘레가 650보였고요. 네. 그 면적이 한 5,000평밖에 안 됐습니다. 그 작디 작은 토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몽골군 최고 사령관이 죽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시미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기록이 나온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화살을 쏘았던 사람이 승려였거든요. 네. 근데 승려도 고승은 무슨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승려, 평범한 승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평민이 큰 사건을 일으킨 거죠.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을 평범한 스님이 물리친 거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고려가 어떻게 몽골군에 저항했는지 혹은 30년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관할 것 없이 같은 마음으로 싸운 거죠. 네. 지금은 군대 전투 기술이 워낙 전문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현재도 과거처럼 민간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더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공동체 의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바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드론 동호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추천곡 있으실까요? 라이너스의 연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김유신 그리고 최영 장군이요. 연 날리기를 전투에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의 드론이 바로 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라이너스의 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